사람들은 말합니다. 나이가 들면 마음도 함께 늙는다고요. 설렘도 욕망도,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.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진다고요.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. 아니,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. 하지만 62이 된 지금, 저는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. 감정은 나이로 죽지 않는다는 걸, 다만 더 깊이 숨을 뿐이라는 걸요. 오늘 저는 평생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려 합니다. 부끄럽고 비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고백입니다. 제 이름은 이선영입니다. 올해 62, 지금으로부터 9해 전 저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.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. 사랑한다는 말 대신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죠.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. 장례식이 끝난 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 불을 켜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. 침대도 식탁도 모든 공간이 비어 보였습니다. 아이도 없던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. 처음 몇 달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.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릴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통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. 슬픔은 생활비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걸요. 살아야 했습니다. 좋든 싫든 지인의 소개로 가사 일을 알아보게 됐습니다. 나이가 걸림돌이 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한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그 집이 훗날 제 인생을 이렇게 흔들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. 그 집의 주인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중견기업 대표 장성호 씨였습니다. 그리고 그의 아내 문지연 여사. 면접 날 장 대표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깊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. 지연 여사는 말수가 적었지만 손짓 하나에도 품위가 묻어나는 분이었습니다. 오래 일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. 저는 그날 이 집에서 오래 일하게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을 했습니다. 제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. 아침 6시 반 출근, 7시 아침상, 설거지, 청소, 빨래, 장보기, 저녁 준비. 처음엔 몸이 힘들었고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반복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. 이 집은 제 삶의 리듬이 되었고 저는 그 리듬 속에 녹아들었습니다. 9해 동안 그 집의 모든 계절을 보았습니다. 봄이면 거실 창으로 햇빛이 길어졌고 여름이면 선풍기 소리가 밤을 채웠고 가을이면 현관에 낙엽이 쌓였고 겨울이면 난방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. 저는 그 집의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. 겉보기엔 문제없는 부부였습니다. 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두 분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. 식탁 위 대화는 줄었고 저녁 식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. 밤이 되면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. 지연 여사는 자주 피곤해 보였습니다. 허리를 짚고 일어나거나 한숨이 잦아졌습니다.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. 가정부로서 묻지 않는 게 예의였으니까요. 어느 저녁이었습니다. 지연 여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. 선영 씨, 잠깐 앉을래요? 거실은 유난히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. 지연 여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하지 말아줘요. 그날 지연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습니다. 결혼 생활의 긴 시간,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, 혼자 감당해온 순간들.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.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.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찬장을 보며
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.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?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?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. 그저 외로움이 만든 틈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틈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져갔습니다. 그날 이후 제 일상은 겉으로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. 아침에 출근해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.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제 시선만 달라졌습니다. 이전에는 그저 고용주로만 보이던 장 대표가 이제는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. 신문을 읽는 모습, 커피를 마시는 손, 서재에서 조용히 서류를 넘기는 뒷모습, 아무 의미 없어야 할 장면들이 제 안에서는 괜히 오래 남았습니다.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. 이건 착각이야. 외로워서 그런 거야. 금방 지나갈 거야.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. 장 대표가 식탁에 앉아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. 요즘 어깨가 자주 뻐근하네요. 정말 아무 뜻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.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? 말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. 그 말 속에 제가 어떤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장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날의 선택은 아주 작았지만 되돌아보면 이미 선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. 이상한 건 멈출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. 손을 거두면 됐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됐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를 지금도 곱씹어 봅니다. 아마도 그분이 아니라 그 순간의 나 자신이 너무 오랜만에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.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, 여전히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, 그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주, 지연 여사가 며칠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. 그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. 냉장고 소리, 시계 초침 소리,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까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. 우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.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. 그런데도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 그만하죠. 여기까지입니다. 그 말을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. 선을 넘은 날 마이너스 상세. 그날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.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. 지금 돌아서도 된다.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. 그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지나쳐 버렸습니다. 장 대표는 그날따라 더 말이 없었습니다.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. 왜 여기 있는지, 왜 이렇게 늦었는지,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결정해 주었습니다.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날의 저는 사랑이 아니라 위로를 택했습니다. 오랜 시간 누군가의 중심에 서지 못했던 사람, 그날만큼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착각, 그 감각이 모든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.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, 미래도 약속도 이름도 없는 선택이라는 걸. 그럼에도 저는 선택했습니다. 아침이 왔을 때 집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. 식탁은 제자리에 있었고 컵도 의자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. 다만 제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. 거울 속의 저는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어제와는
다른 사람이었습니다. 지연 여사가 돌아왔을 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.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웃는 모습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스스로를 신문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? 멈출 수 있었잖아. 장 대표와 저는 말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. 눈을 피했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.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어느 날 장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이제 그만해야겠죠.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 말에 어떤 변명도 붙일 수 없었습니다.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. 가정부와 고용주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로 그 이후 저는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. 아침에 더 일찍 출근했고 청소를 더 꼼꼼히 했고 식사도 더 정성 들여 준비했습니다. 지연 여사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. 말할 수 없는 사과를 행동으로라도 하고 싶었습니다.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. 시간이 지나 지금은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. 그분을 봐도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저와 같은 실수를 누군가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. 나이가 들면 욕망도 감정도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히, 더 깊이 찾아옵니다. 문제는 그 외로움을 어디에 기대느냐입니다. 저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고 가장 아픈 결과를 남겼습니다. 여러분은 부디 저보다 조금 더 단단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멈춰서게 하는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. 다음에도 황혼에 마주하는 감정과 선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.